하겠습니다. 나오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뇌 건강 및 치매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치매가 어떤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란 정의가 뭐냐 하면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매 해서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무보나 멍청이가 되는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알면 우리가 예방이 가능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를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알아볼 건데요. 치매란 후천적인 뇌 질환에 의한 기억 장애를 포함해서 다발적인 인지기능 장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직업적 업무 수행이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망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거를 헛것을 본다거나 이런 정신적인 의식 수준이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직업적 업무 수행이 장애를 일으킨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치매의 종류를 보시면 뇌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기억장애나 판단력 저하, 언어장애 등 증상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들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가 보통 50 내지 75%를 차지해요. 대다수를 차지를 하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30% 정도 차지하고요. 의체 치매가 25%, 전두 축두엽 치매가 1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국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를 봤을 때 2019년에 약 79만 명이래요. 그런데 2050년에 3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구가 굉장히 점점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성병 코드도 부여받는 이런 경도 인증 장애가요. 정상군보다 치매로 이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고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 기대 수명이 저희 나라가 굉장히 이 빨간색 그래프거든요. 55세에서 지금 85세, 지금 평균 83세죠. 굉장히 급격하게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치매가 그러면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러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신경세포 숫자가 감소하거나 또한 신경세포 이런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연결망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단절되거나 신경세포 사이에 정기적 신호,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이런 신호 소통에 방해를 받게 되면 이런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어느 부위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는가에 따라서 치매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봤을 때 이런 정상적인 뇌,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정상적인 뇌에 이런 건강한 신경세포가 탱글탱글하게 가지를 이렇게 뻗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시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뇌가 쪼글쪼글쪼글 되신 걸 보이시죠? 이렇게 쪼글쪼글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신경 사이에 이게 접합 부위에 신경섬유원 매듭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정체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이런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탁하게 이게 신경세포 자체가 이렇게 탁해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건버선처럼 뇌에도 이런 이 관전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원인 모두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정상적인 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탱글탱글해서 뇌의 피질과 기억 중추가 이렇게 둘 다 보이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정상적인 신경세포는 이렇게 가지가 주상 세포가 이렇게 수상세포 같은 것도 튼튼하고 이렇게 가지들도 풍성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밑에 쪽에 있는 치매 환자의 뇌를 보시면 뇌 겉에 뇌 피질 자체가 위축되어 있죠. 쪼그라들어 있죠. 그리고 뇌실 안쪽에 이 뇌실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걸 구멍이 되게 커져 있죠. 이게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 중추가 이렇게 위축 쪼그라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 다발 섬유가 이렇게 아까 아밀로이드로 변환이 되어 있고 결절이 되어 있고 이런 다발이나 결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세포는 우리가 이렇게 1000개의 뇌신경세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정상적인 1000여 개의 뇌신경세포들이 나이가 들고 우리가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가지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신경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경세포를 죽이는 원인은 뭘까요?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노화로 인해서 점점 사멸하고 죽고 그다음 유전인자, 그다음 감염병에 의해서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두부 손상이라든지 심뇌혈관의 질환이라든지 생활 습관, 그런 비만, 당뇨 등에 의해서 이런 신경세포가 죽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병은 심장병, 암, 만성호흡질환, 뇌졸중, 사고사에 의해서 사망 원인이 6이나 된대요. 암, 심장병에서 경제적 손실이 3위인 질환입니다. 6이지만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질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1% 또는 6%를 차지하고요. 나이 5년 증가할 때마다 2배씩 증가한대요. 우리가 나이 5살이 늘어날 때마다 2배씩 증가한대요. 그리고 대부분 후기 산발적이고요. 일단 시작하면 6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기억, 인지 기능이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지만 똑같이 진행되기도 해요. 인간다움을 모두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병의 진행을 완화 또는 중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항제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밖에 지금 현재는 없고요. 뇌조직 검사에 의해서만 확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CT를 찍으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환경적인 위험 인자를 보시면 미세먼지라든지 고지방, 고열량식이, 영양 불균형, 그다음 비타민 결핍, 이런 중금속 오염에 의해서도 환경적으로 이런 인자가 가능하죠. 그리고 임신 중에 독성 물질을 노출은 노년 치매 발생과 관련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요즘 마약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임신했을 때도 영양 결핍, 해방 기능 이상, 임신 빈혈로 인해서도 뇌가 형성이 안 돼서 치매로 발생이 높고 전체 뇌 용적이 점점 줄어들수록 특히 기억력과 관계 있는 부위, 해마 부위가 줄어들수록 이런 치매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혈 질환을 봤을 때 뇌졸중, 그다음에 심부전, 그다음에 부정맥 같은 거 있죠. 심방세동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죠. 이런 혈관 질환에 의해서도 뇌혈관이 일어날 수 있고 아밀라이드 단백 축적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활성화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염증이 이게 고정적이 되면서 염증이 계속 고착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원인해서 치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라는 분이 어떻게 발견되게 됐냐면요. 이 환자분이 굉장히 이 기억 장애가 굉장히 빨리 되고 남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자신이 어느 곳에 살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건 굉장히 심해졌을 때죠. 물건을 이곳저곳에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감추고 보통 어르신들이 되게 숨기거나 막 이러시는 분 많죠. 옛날 옷을 사줬는데 계속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는 분, 장롱에 쌓아놓는 분, 누가 자기를 자꾸 죽이고 뭐 습한다고 무서워하거나 한밤중에 큰 소리를 본인이 놀래서 지르거나 이런 환시환청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환자분을 발견해서 이 여자분 51세의 이 여자 환자가 기억이 점점 더 떨어지고 이런 다양한 이상 현상과 아까 첨단 증상, 아까 같은 증상들이 4년 반 동안 보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을 했을 때 이 사후 뇌조직 검사에서 이 비정상 단백질의 음결체인 노인반,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셨죠? 노인반과 신경섬유 다발이 관찰된 걸 이 알츠하이머를 의사가 이걸 보신 거죠. 정신과 의사가 이거 본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고 이러한 정상적인 뇌 형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쪼글쪼글하고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에 검버선처럼 뇌에도 이런 노인 반점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신경 섬유 매듭 같은 게 이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결절 이렇게 보이시죠? 결절 같은 게 이런 까만 점 같은 게 이 접합 부위에 생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는요, 보통 동안 초기가 이루어져요. 3년에서 4년 정도. 이 초기 증상에서 병증에서 중증도로 가는데도 또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 중증으로 가는 데는 거의 5, 6년이 걸려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중증도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 이거를 사실 우리가 60세 이상이거나 요즘은 일찍 또 치매가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증상들을 보고 의심을 해서 사실 진료를 받아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초기 증상을 보시면 최근 기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초기 기억이 떨어져서 최근에 경험한 읽은 것들이 이게 기억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예전 기억은 그렇게 아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최근 일찍 뭐 오늘 일어난 일이라든지 뒤돌아서면 깜빡깜빡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놓아둔 것을 잊어버리거나 엉뚱한 곳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곳에 보관하는 거죠. 일명 우리가 핸드폰을 냉장고에 놓다거나, 그죠? 뭐 차키를 뭐 어디 다른 곳에 넣었다가 못 찾는다거나 이런 게 계속 반복적이면 이게 문제시 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한 이렇게 질문을 반복했을 때 간단한 비용 계산이나 돈 관리가 어려워지고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또 최근 만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길눈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일상생활의 업무 수행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돼요. 일반적인 일인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공증 쪽으로 가게 되면요. 기억이 더 심각하게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언어 기능이 저하되고 읽기 쓰기가 힘들어지고요. 숫자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산만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아까 어렵고요. 그리고 중증 같은 경우는 사실 옷 입기와 같이 순서대로 해야 될 일이 실수가 굉장히 잦아지게 됩니다. 속옷부터 입어야 되는데 바지부터 입고 속을 입는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심각한 경우겠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아무 데서나 옷을 벗는다거나 막 이런 주위에 이런 일상적인 왜 수치스러움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행동이나 말을 반복해서 때때로 근육의 위축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말기 증상을 보시면 아주 이거는 심각할 때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체중이 굉장히 눈에 띄게 감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욕창이나 이런 피부 감염, 이에 의해서 사실 대소변 관리도 안 되고 최말단에는 거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치매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뭐 욕창, 피부 감염 이런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치매에 또 선별 검사를 필요성을 시사하는 증상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치매 검사해야 돼. 이런 증상들을 보면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계속 까먹는다는 얘기인 거죠. 복잡하고 순차적인 일을 수행이 어렵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약속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어떤 시간 장소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언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사라지고 또 왜 행동을 봤을 때 무표정, 무감동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치매 있으신 분들은 조금 표정이 없어지세요. 웃거나 울거나 이런 표정이 진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의심이 많아지고 쉽게 화를 내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초조해지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좀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치매 진단 과정을 보시면 기억력이나 사고 능력이 손상되었는가 그다음에 기억력이 이전에 비해서 성격이나 행동이 눈에 띄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인지 기능의 저하가 일상생활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 알츠하이머는 이렇게 이쪽 오른쪽에 이게 동그라미 쳐진 데 보시죠. 정상인에 비해서 굉장히 쪼글쪼글하고 이렇게 구멍도 생기고 이런 걸 보실 수 있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소 공급들이 안 돼서 이렇게 팽창되고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고 또 밑에 시트를 보시면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이 손상이 돼가지고 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퇴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건강한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수상돌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쌩쌩한데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손상된 거를 볼 수 있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신경 이렇게 절단이 되죠. 이렇게 연결도 안 되고 절단되고 노인반도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인지 기능 자체가 주관적 인지 기능들이 정상적일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지만 경도 인지 장애가 구간적 인지 장애가 저하가 되면서 인지 장애가 떨어지면서 치매로 갈수록 급격히 쑥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 아까 아밀로이드 차를 통해서 우리가 아밀로이드 변성을 알 수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정상적인 CT를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이고 이렇게 된 걸 보실 수 있고 치매로 갈수록 이렇게 변성이 생겨서 이렇게 쭈그러들고 이런 펫CT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발병 위험 인자를 자세히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사실 제일 하기 힘든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이 제일 빠르다면 빠른 시기인 거죠. 이런 운동, 그 다음에 흡연, 과도한 음주,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부부 손상, 여기 보시면 사회적 고립, 혼자 외롭게 있으시는 거, 그 다음에 저항력, 8번째 비만, 그 다음에 고혈압, 흡연, 우울증, 난청 이런 모든 것들이 치매 발병의 위험 인자인 12가지가 될게요. 그러면 요거를 자세히 하나씩 볼게요. 전 세계 치매 환자 발생률이 40%를 감소시킬 수 있는 12가지입니다. 요것만 지켜도 여러분들이 치매로 갈 수 있는 40%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꼭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청소년기에 보시면요. 이 교육을 많이 오래 받을수록요. 인지기능 저하가 잦대요. 그리고 중년기에,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겠죠. 그리고 중년기에 갈수록 난청, 우리가 사실 이어폰, 저처럼 이어폰을 꽂거나 이런 게 사실 귀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고 소음이 굉장히 큰 곳에서 일하는 직업군,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죠. 고혈압이라든지 그 비만,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 부부 외상, 손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중년기에 올 수 있는 거고요. 노년기 65세 이상에서는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감, 격리,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은 운동 부족, 그런 당뇨, 대기, 미세먼지로부터의 이런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 지능을 봤을 때, 이게 길수록, 교육을 많이 할수록, 직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이런 인지 예비가 비축이 많아져서 기능을 오래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굉장히 비축할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 발생 시기를 늦추거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뇌 자극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것도 어떤 글쓰기라든지 책 읽기라든지 외국어 배우는 거, 그다음 컴퓨터 게임하는 것도 지적 자극이 된답니다. 그리고 중년기 직업으로서는 업무의 복잡성, 계획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뇌를 쓸 수 있는 거를 이게 치매에 두뇌 자극이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저희처럼 이렇게 책을 우리가 태도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책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고 이런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듣게 되고 이런 지적 자극들을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치매를 저희는 예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를 사용자한테서는 이렇게 외국어를 두 가지를 했을 때 두뇌가 굉장히 활성화돼서요. 뇌 구조를 변화시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 치매를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적인 강화를 3주를 해봤더니 이 뇌신경 다발 속에서 그림으로 보시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선주가 지났을 때 다발들이 굉장히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가지를 친 거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환경을 많이 자극을 주었을 때 이렇게 발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서 40배까지 치매를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5배나 더 난청이 치매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허혈성 병변을 봤을 때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굉장히 높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의해서 이런 혈관에 내피가 손상이 되거나 경동맥에 이렇게 폐쇄 이렇게 막혀버린다거나 단백질 손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경 전달이 차단된다거나 그다음에 신경 접합부가 이렇게 끊어진다거나 그리고 혈관 내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축적이 됐을 때 뇌출혈 이렇게 됐을 때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높고요. 사실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이 대장 비만, 우리 그 고열량식, 이 고지방식이 결국은 비만을 일으켜서 이 비만이 염증을 유발을 하죠. 이 염증이 이 지방세포에서 이런 사이토카인을 생산을 해서 이거 혈관 내에 굉장히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증이 촉발이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돼서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인체가. 그 다음에 심혈관뿐만이 아니라 혈관에 죽상 경화를 일으켜서 뇌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이 내장 비만은 사실 전신의 염증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적인 거죠. 그래서 이 비만으로부터 내장 질환부터 염증으로부터 우리가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장 지방이 아밀로이드 변성을 일으켜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 또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알코올 섭취가 우리가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매일 반주로 한 잔씩, 두 잔씩 이렇게 마시는 그 알코올 섭취가 간도 죽이지만 뇌도 죽여요. 그래서 뇌가 매해 이분이 2년마다 CT를 찍었죠. 2년. 그 다음에 같은 분입니다. 4년을 찍었는데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가 이런 뇌 조직을 알코올성 치매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뇌 세포가 쪼그라든 걸 볼 수 있죠. 변상이 이분이 43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한 이 외산성 뇌 손상을 보시면 이렇게 강한 충격이라든지 이런 스포츠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타박성, 뇌를 신경을 이렇게 타박하는 것도 뇌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낙상을 하고 이렇게 치매로 가는 경우가 47%예요. 그리고 충돌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매일 폭력을 맞는다든지 이렇게 외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는 것도 치매로 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부의 뇌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 부위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이게 또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무시 못하죠. 그런 흡연을 통해서 산화적 스트레스와 신경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이런 흡연은 진짜 백해무익 염증 유발하게 돼서 노화도 촉진하고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이런 뇌 우울증의 또 위험 인자가 되죠. 이런 우울증이 스트레스가 해마 부피를 이렇게 감소 쪼그라뜨리고 신경 전달에 변화를 생겨서 이 BDNF 성장 인자를 억제를 시켜서 우울증을 일으키고 알츠하이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격리, 내 고립되어 있고 혼자 집에 있거나 이런 격리 자체가 내 세포 그리고 교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신경세포를 이렇게 교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위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 활동을 보시면 일주일에 3회 이상 고강도 육체 운동입니다. 이 고강도 육체 운동과 혈압 감소와 뇌 혈류를 개선시키고요. 신경영양 인자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해마의 기억세포 생성을 촉진시키고 뇌 대사를 증진시킨대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물론 떨어뜨리죠. 이게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굉장히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동 해야 되겠죠. 이 신체 활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왼쪽에 보시면 2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을 때는 뇌가 이렇게 자극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20분 동안 중간 정도의 속도로 걸음을 걷거나 운동을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뇌 운동이 활발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당뇨 비만으로 인해서 혈관 내 이렇게 벽에 손상을 일으키고 신경 이런 것들이 신경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소실시켜서 알츠하이머병으로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미세먼지 지금 봄이 다가오죠.
봄뿐만 아니라 사실 실내에 오염 먼지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초미세먼지가. 이런 초미세먼지가 뇌로 후각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폐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한 들어온 이게 초미세먼지들이 혈관 뇌 장벽에 들어가서 전신 순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뇌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알츠하이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흡연과 아까 퇴행성 뇌질환, 흡연을 통해서 아까 신경 독소가 생겨서 산화적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 독소가 생겨서 뇌 세포가 사멸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이 되고 이런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신경염증을 유발해서 폐뿐만 아니라 이런 염증을 인해서 파킨슨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질병으로 갈 수가 있다. 이 염증이 문제인 거죠. 이런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 털로 인해 가지고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폐로 들어와 버리거나 뇌로 들어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되돌리기 가능한 치매의 원인은 아까 세부적으로 봤었죠. 이런 영양 불균형. 사실 전 첫 번째로 영양 불균형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리고 영양 결핍, 그다음 식품 첨가물, 인공 색소라든지 감미료라든지 이런 다른 이런 독성 물질, 그다음에 약의 부작용, 이런 세균 곰팡이, 알러지 진드기라든지, 그다음에 갑성선 호르몬, 그다음에 수은, 낙하등 이런 중금속 중독, 이런 미세먼지, 오염된 공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식단 영양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지중해식 식단이 알츠하이머나 치매 예방을 20%나 감소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치매에 좋은 음식들을 보시면 지중해식 식단이 25%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오메가3, 오메가3도 2000ml죠. 하루에 2000ml. 그다음에 비타민이 경도 중증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였을 때 이 비타민 E를 섭취를 했을 때 19% 일상생활 수준으로 호전된 걸 볼 수 있고 비타민 D를 섭취를 했을 때 호전된 거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커큐민, 카레 같은 경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 식단이라든지 마인드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이런 건강한 이 마인드 식단을 보시면 매일 밥상에 짙은 녹색 채소를 포함한 채소 3가지 이상을 섭취를 하래요. 녹색 색깔 채소 3가지입니다. 그리고 매일 견과류 3회 이상, 그 다음 매일 통곡물 3회 이상, 베리류 주 2회 이상, 생선 주 1회 이상, 닭고기 주 2회, 그 다음에 두부나 콩 주 3회, 붉은색 육류나 가공류는 주 4회 미만으로, 그 다음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이나 치즈 이런 주 2회, 그 다음 올리브유 이런 사용하는 이 마인드 식단만으로도 치매 발생률이 36% 감소한대요. 그래서 진짜 채소를 몇 끼 접시에 2접시 이상 놓는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육, 육류, 뭐 생선이나 이런 거를 몇 끼 한 가지 이상, 단백질 종류 한 가지 이상 넣어야 되고요. 곡류는 잡곡밥이 좋겠죠. 그다음에 과일류 이런 거는 베리류를 주 2회 정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억력과 영양 관리해 보시면 아까 오메가3 혈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이런 오메가3나 비타민C를 통해서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오메가3도 강의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메가3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등어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고등어에 오메가3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껍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눈알. 그리고 이게 머리 부위에 오메가3 굉장히 많대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눈알하고 생선 드실 때 머리 드세요? 사실 드실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내 효소도 필요 없고 즉각적으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식품에 굉장히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DHA라든지 EPA가 들어가 있는 오메가3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드시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혈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눈 건조에도 도움이 되는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오메가3 드셔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C 이런 항산 내 몸으로부터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항산화 영양제는 무조건 드셔야 되는 원칙이겠죠. 그리고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아까 비타민 D와 유산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 영양소와 인지 기능과는 굉장히 많은 연결선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베리류죠. 베리류. 흡연에도 좋지만 뇌에도 굉장히 좋대요. 베리류를 보시면 포도,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그다음에 포도,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설포라핀이라든지 크레세틴, 레스베라트롤, 이런 커큐민, 이러한 식물 영양소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걸 많이 섭취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될 것 같고요. 이런 식품을 봤을 때 블루베리, 녹색 이채소, 녹차, 계피, 연어, 방황,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여러분들 올리브유 샐러드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죠. 코코넛 기름이라든지 브로콜리, 호두, 뇌와 똑같이 생겼죠. 호두.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식품들을 옆에 가까이 두시면 굉장히 뇌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에는 장청, 뇌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강한 장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을 위해서 내 맞춤 유산균을 먹거나 그리고 유산균을 먹어주는 게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 병의 근원이죠.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규칙적인 명상을 한다거나 나를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신체 활동, 그다음에 음악 이런 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라벤더 향을 리추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더 자주 웃고 웃을 일이 없어서 웃으면 또 복이 따라온다 하잖아요. 하하 웃기도 하고 이런 건강한 습관들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했을 때 이 뇌 혈류를 변화를 보시면 명상 전에보다 명상 후가 굉장히 뇌 혈류가 좋아지신 걸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운동은 이 아밀로이드 침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정상인의 45세에서 84세에 16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과거 10년간 운동 상태를 조사를 하고 운동군 주 5회에 30분 이상 중중도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굉장히 아밀로이드 침착을 줄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기억을 증진시키고 해마 용적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했을 때와 비운동은 그냥 간단히 스트레칭만 한 거죠. 스트레칭만 했을 때보다 굉장히 해마 용적을 늘릴 수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면 부족은 경도 인증 장애와 치매를 유발하는 굉장히 요인입니다. 그래서 1245명의 나이 든 여성 5년 동안 수면 패턴을 봤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이 나쁜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잠을 자는 동안에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면은 내가 시간을 길게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깊게 숙면을 해서 비비비라고 하죠. 그 잠자는 사이에 그 혈관을 통해서 그 아밀로이드 나쁜 단백질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알츠하이머 발생을 가능이 굉장히 커지고요. 평균 76세 노인을 대상으로 이전 1개월간 어떻게 수면을 취했는지 파악하고 아밀로이드 펫 영상 검사를 비교를 했는데요. 잠을 짧게 잘수록 뇌의 아밀로이드 침착이 더 많아졌대요. 그래서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수록 뇌의 아밀로이드 침착이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깊게 숙면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잠을 만드는 건강 밸런스, 굿슬림 밸런스가 저희가 있죠. 이 비렘 수면에 체온 조절과 에너지 보충해주고 근골격 피로를 회복을 해주고요. 렘 수면을 통해서 정상 활동의 피로 회복과 기억력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원료인 이 레시틴, 사실 우리가 후토도 먹기 너무 좋지만 사실 많이 먹기가 그 영양을 충분히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 레시틴 같은 경우는 대두에서 추출한 이 레시틴으로 추어블 타임으로 굉장히 오독오독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고요. 이 레시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대두, 난황, 이 동물의 간, 뇌 등에 다량 이게 존재하는 인지질의 뇌의 구성 원료거든요. 이게 이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 이게 뇌 세포막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대요. 이 레시틴이라는 인지질 성분이.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 뇌가 더 자극이 되겠죠. 그리고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 아까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뇌혈관과 치매로 갈 수 있다 얘기했잖아.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주고 혈관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신경세포의 구성 및 신경물질로 뇌 기능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 콜린이라는 성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뇌신경,
예,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넣어줘서 내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이 진코엠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진코엠은요, 순수 은행잎이에요. 순수 은행잎. 어, 혼잎 없이 은행잎으로서 추출된 플라보이놀 배당체. 은행잎에 있는 사실 식물 영양소죠. 이 플라보놀 배당체를 함유시켜서 뇌의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이 베타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시켜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며 혈륜의 혈전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에서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행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치매 예방을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제품을 지속적으로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시어머님과 저희 친정어머니 저희는 제가 이거를 꼭 선물해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먹고 있어서 본인들도 이거는 꼭 빼먹지 말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이 진코인 같은 경우는 만성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명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뇌 건강에 필요한 이 플로보이놀 배당체가 34g이 함유되어 있고요. 혼입 없이 순수 은행잎 추출물로 영양사가 가장 높은 9월에 10월에 수확한 은행잎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부원료로 DH, 뇌신경이죠. 뇌신경세포의 전달에 도움을 주고요. 해바라기 레시틴도 들어가 있습니다. 콜린 성분으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도 넣어주고요. 올리브유로 혈관을 맑게 해주고요. 이런 부원료도 가득가득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어,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빨리 맞췄네요. 요것으로, 네, 요것으로 너무 좋아.